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돌아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돼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캠핑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맛있는 캠핑 채널 캠핑맨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캠핑의 시즌이 이제 또 와가지고 이제 많이 보러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많이 보셨나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할 이야기가 조금 평소에 많이 접해보지 못한 주제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하고자 왔어요. 저도 캠핑을 막 오래 하진 않았는데 한 지금 7년 정도? 6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했고, 저를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원래 본업은 F&B 브랜드 하고 있어요. 지금 신용산에서 미미옥이랑 버거보이, 쇼니노라는 이제 외식 브랜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운 좋게 흑백요리사에 잠깐 5초 출연해가지고 다행히 제가 통편집 안나해서 다행히 5초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요리를 전공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캠핑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하면 이 맛있는 걸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시작된 거였어요. 그거 플러스 좀 슬픈 얘기는 초반에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쪼그려 앉아서 뭘 할까 하다가 어느 날 차를 타고 이렇게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중년의 남자가 이렇게 지프 차를 딱 태워놓고 캠핑 의자를 놓고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저 모습에 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해서 시작한 게 저의 캠핑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아시죠? 캠핑 한번 시작하면 돈이 이렇게 깨지는 취미인지 제가 알았다면 다른 취미를 아마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저에게 되게 없어서는 안 될 취미이긴 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본업에서 사실 이게 시작된 취미예요. 그래서 이제 캠핑을 가서 요리를 해 먹는데 솔직히 뭘 먹어도 맛있는 게 캠핑 요리잖아요. 근데 동시에 한 7년 정도 이걸 하니까 가장 몸에 안 좋은 것도 캠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라면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왜냐면 또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또 비도 좀 내리고 막걸리도 한잔 하고 하면 이게 라면, 삼겹살 또 거기서 어떻게 밥을 지어야 햇밥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살이 찌고 몸이 조금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어떻게 캠핑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맛있는 캠핑 채널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되게 사람들한테 좀 쉽고 간단한데 그래도 조금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 또 요식업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제 맨날 강원도에서 저는 최대 6개월 장박을 해봤어요. 장박을 하면서 많이 이제 느꼈죠. 이 캠핑에 대해서, 진짜 캠핑에 대해서. 왜냐면 저희 여러분들도 장박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장박이 과연 나에게 좋을까? 아니면 어떨까? 제가 장박을 3년 연속을 다양하게 해봤거든요. 장박은 저 같은 사람은 하면 안 되더라고요. 가족 단위가 좋은 것 같아요. 장박은 무조건 아이가 있거나 가족이 있으면 장박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저처럼 그 당시에 때는 이제 혼자였고 하니까 장박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캠핑의 유형이 트레일러, 그래서 지프차와 이제 까발로라는 트레일러를 이제 달고 전국을 막 다 다니면서 이제 캠핑을 해봤는데, 저는 흔히 말하면 맥시멀 캠퍼예요. 풀 세팅 다 하고 세팅하는데 막 1시간 반 하고 하면 집에 가고 아시잖아요. 그 재미에 빠졌고, 세팅하는 재미에 빠졌고, 캠핑이라기보다는 쇼핑하는 맛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진짜 나를 위한 캠핑을 안 거는 한 1, 2년 뒤인 것 같아요. 진짜 나를 위한 캠핑.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니 우연히 해외여행을 그냥 가게 됐어요. 근데 해외여행에서 지인이 너 그냥 가서 호텔 잡지 말고 캠핑카 한번 빌려봐, 이걸 되게 흘리는 말로 해봤는데, 제가 그래서 구글에 이제 캠핑카 빌리는 거 해서 구글에 쳐서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서 캠핑카를 빌렸어요. 우연히. 그때도 운전이나 트레일러 보면 운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자신 있었으니까
그때가 캘리포니아였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밴을 딱 빌리고 하루에 싸지도 않았어요. 25만 원에서 30만 원. 어떻게 보면 호텔 묵을 거를 그냥 캠핑카로 한번 도전을 해봤죠. 그때 저랑 이 촬영을 같이 하던 이 촬영 동생이랑 둘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출발을 했는데, 나파밸리 그 와인 많이 파는 이제 나파밸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못 먹었는데 그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나파밸리까지 갔는데 안 먹어요, 와인을. 그래서 일단 먹자 해서 마셔가지고 좀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운전 못하니까 근처에 그냥 나파밸리 그냥 바로 해서 그냥 여기서 그냥 캠핑카에서 그냥 세팅하고 자자 해가지고 자고,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막 골든게이트 금문교 가고 막 이렇게 돌면서 중간에 휴게소 들려서 인앤아웃 햄버거 막 먹고, 우리가 그냥 쉬고 싶을 때 여기 구글맵 보고 여기 좋네 해서 그럼 멈춰서 그냥 뭐 해먹고 커피 마시고 책 읽고 낮잠 자고, 이 여행을 4박 5일 동안 딱 하고 호텔에 왔는데, 진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한 해외여행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게, 제일 좋았던 건요, 같이 간 이 동생이랑 그동안 못했던 대화를 이상하게 그 분위기가 나왔었어요. 그 갇힌 캠핑카 안에서 좁으니까. 근데 그때 되게 서로 못 나눴던 대화 많이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쉬고 싶으면 쉬고 그냥 멈추면 멈추는데 그 자리가 호텔이니까 그러한 경험을 한번 해보고, 다음에는 무조건 여행 가거나 해외여행 가면 반반을 한번 섞어봐야겠다. 그러고 바로 호텔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3일 막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캠핑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겼어요. 그동안 이제 국내에서 막 강원도, 제주도 배 타고 제주도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물론 재밌는데 해외 가서 이거를 또 생각을 못했는데 해보니까 되게 새로운 유형의 그걸 찾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하나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저의 이제 이런 이 초반 스토리는 왜 해외 캠핑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 그 오늘의 사실 50분의 이 주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되게 캐주얼하게 들으시면서 저의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고 좀 캐주얼하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캘리포니아에서 저 밴을 빌렸어요. 저기는 양갈비인데 그냥 가다가 홀푸드나 뭐 그냥 마트에 있는 거 그냥 사가지고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갔는데, 되게 지금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는데, 일단은 왜 해외 캠핑이 재밌냐면요, 일단 우리나라랑 해외,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는 스케일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캠핑이라는 거를 되게 환영해주는 나라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아쉬운 거는 캠핑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겨해주기보다는 뭔가 되게 환경 계속 얘기하고 하니까 저희도 눈치 보고. 근데 해외는 일단 저런 캠핑카 주차할 수 있는, 그리고 저게 청수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해방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되게 야생적인 느낌인데, 그래서 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캠핑보다 어떻게 보면 진짜 자유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해외는. 사이트도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게 5 곱하기 5가 사실상 2개 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좀 되게 새로웠고, 그 다음으로 제가 갔던 거는 멕시코였어요. 이거는 멕시코의 바하천이라는 이제 오프로드 대회나 그 행사였는데요. 멕시코 하면 이제 여러분들 되게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때 그냥 왠지 캘리포니아 밑에 바로 있어서 그때 이제 멕시코가 생각이 나서 갔는데, 이런 오프로드의 행사에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미쉐린이라는 타이어 회사를 통해서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멕시코 사람들이 그렇게 타코를 주식으로 많이 먹는지는 이때 처음 알았어요. 아니 아침에 그냥 타코 이렇게 브리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브리또 먹고 점심에도 타코를 주더라고요. 아, 오케이. 그럼 저녁에는 고기 이렇게 막 주고 야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드디어 이제 고기를 좀 먹네 했는데 그 옆에 앞접시에 그 또르띠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또 싸 먹어야 되니까 또 결국은 브리또 타코를 그렇게 계속 먹는데 그런 것 또한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거는 몽골이에요. 요즘 가장 뜨고 있는 20대들한테 가장 뜨고 있는 나라가 요즘 몽골이에요. 왜 몽골이냐면 비행기표도 되게 생각보다 저렴하게 나오고 갔을 때의 물가도 싸고 이게 익숙한 얼굴이 있잖아요. 저희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윤택 개그맨 분인데 그 캠핑계의 1세대세요. 그래서 이 형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몽골 갈래? 몽골이란 단어 자체를 거의 너무 생소하게 들어가지고 몽골이요? 갔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 어르신분들이 우리나라 7, 80년대에 돌아다녔던 버스가 여기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CU랑 GS가 300개가 있고 한식당이 뭐 2, 300개 있어서 분지 형태예요. 또 몽골은 분지 형태여서 공해가 너무 안 좋아요. 공해가. 그래서 근데 왜 왔지? 뭐가 좋지? 뭐 아시아의 스위스라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 했는데 수도 근처에만 가니까 정말 산 하나 나무 하나 없이 그냥 몽골인들이 왜 눈이 좋아지는지 알겠어요. 앞에 가리는 게 없는 거예요. 게르를 안 잡고 텐트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냥 봉고 하나 빌려가지고 기사가 있으니까 그냥 저희는 봉고 차 뒤에 캠핑이랑 텐트랑 이런 거 백패킹으로 그때는 이제 백패킹으로 세팅을 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싣고 그냥 가다가 게르 하나 보면 또 여기에서 저렇게 해서 말도 타고 몽골이라는 나라 자체를 캠핑으로 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나의 그 스탠다드의 기준이 사실 되게 낮아져 있다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따뜻한 물이 나오면 감사하고 씻을 때 있으면 감사하고 그래서 아 몽골도 되게 좋았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이거는 또 다른 캠핑카죠. 이거는 이제 뉴욕이랑 필라델피아로 가게 됐어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뉴욕을 가게 되면 되게 하나뿐인 없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그 동생이랑 캠핑카를 또 빌려보자. 사실 이 사진 하나가 이 친구와 저와의 되게 끈끈한 계기가 시작되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여행을 하면 같이 여행한 사람과 대화를 할 시간이 크게 많이 없잖아요. 되게 여행의 일정을 이렇게 쳐내기 바쁘고 근데 이 캠핑카를 이틀만이라도 딱 빌려서 여행을 하게 되면 그냥 이런 시간이 너무 자연스럽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너무 빠져있나? 나만 좋아하나? 해가지고 오늘 같은 자리처럼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 플랜을 추천했어요. 혹시 미국을 가거나 뭐 해외 가면 스케줄의 반반을 한번 반은 캠핑카, 반은 되게 좋은 호텔 이렇게 한번 해보셔라 해서 어느 한 커플이 그렇게 진짜 간 거예요. 그 커플이 심지어 캠핑을 또 처음 해요. 캠핑을 처음 하는데 캠핑카를 빌려서 했죠. 저는 처음 한 줄 모르고 당장 다 예약을 했다길래 그러고 처음 한다길래 너무 불안한 거예요. 괜히 저한테 또 제가 원망받진 않을까. 근데 그분이 똑같이 캘리포니아 가서 나파밸리 또 했어요. 제가 말한 대로. 그러고 이 친구가 이런 사람인 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웠나 혹시? 했는데 그때 캠핑을 하면서 그냥 별 보면서 울고 껴안고 알죠? 그러니까 못할 말들 할 말을 그때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인생에서 제일 좋았던 하나의 소확이래요. 캠핑 처음 했고 솔직히 뭐 가다 뭐 타이어도 펑크나서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색할 정도로 그냥 그 대화의 시간이 너무 필요했는데 신혼여행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자기 되게 신기했지만 그때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여행의 종류는 되게 다양하고
같이 가는 사람과 어떻게 이거를 하느냐도 되게 다르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혼자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되게 바쁜 나날을 지낼 때 저의 목표를 가지고 딱 하나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그게 올해는 어디에 여행 가지를 저의 그냥 그 올해 플랜으로 딱 잡고 그거 하나 보고 달리거든요. 그게 이게 재작년에 영국이었어요. 영국을 올해는 내가 무조건 2주 이상 가서 어떻게든 시간 빼서 가서 저기서 캠핑 해봐야지 를 목표를 잡고 일을 했는데, 그냥 아시죠 여러분, 여행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용기라는 거. 그냥 질렀어요. 그냥 비행기표 그냥 끊고 그러면 어떻게든 거기에 맞추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끊고 혼자 영국에 그냥 외곽을 이제 백패킹을 메고 갔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말한 건 다 동생과 함께 누구와 함께였잖아요. 그때 나 홀로 간 거예요. 솔직히 출발하자마자 좀 후회했어요. 왜냐면 영국이 해가 그렇게 빨리 지는지 몰랐어요. 3시에 출발했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서울에서 강원도가 거리죠. 가는 길에 이미 깜깜해진 거예요. 아니, 체크인이 그 사이트에 4시라고 써 있어가지고 당연히 뭐 체크인하면 뭐 이렇게 텐트 치고 하면 되는데 완전 깜깜해진 거예요. 영국이나 해외는 뭐 가로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구글맵 하나 보고 그 시골을 찾아가지고 갔는데, 제가 그때 또 컨텐츠 좀 찍겠다고 그 한인마트 들려가지고 그 양념치킨 사들고 그 산골짜기를 제가 올라갔어요. 그때도 돈 아낀다고 그 차 2인용 스마트 아시죠? 그 조그만한 거, 티코 같은 거. 그거 하나 빌려고 그 비포장도를 막 달려가지고 도착했어요. 그때 엄청 깜깜한 거예요. 근데 6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해서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뭐 이게 뭐 영어도 잘 못 알아듣겠고 해서 어찌어찌 찾아서 설명서는 다 있어요. 어디 문 옆에 그거 자물쇠 열고 뭐 해서 비밀번호 찍고 들어가면 대문이 열리고 그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양념치킨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동물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뭐 약간 개 울음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내가 이거 양념치킨을 버려야 되나? 양념치킨 때문인가? 아예 하나도 안 보여서. 그래서 후레쉬 켜고 그 루메나 이거 한 2개 켜고 갔죠. 갔더니 이제 그냥 사이트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있고 마차 하나 있고, 그 마차 안에는 그냥 뭐 화장실 같은 거 이렇게 자야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도저히 핸드폰도 안 터지는 거예요. 또 고프로 하나 들고.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 신기한 게 나의 그 구독자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의 위안이 되면서 같이 하는 느낌이 들면서 이게 좀 덜 무서웠는데, 깜깜했는데 자고 일어났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이랬던 거예요. 지금 저기 저 하나 있고 이 앞에 들판이 다 검은색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보여.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면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고 나왔는데 그때 느꼈어요. 아, 난 혼자는 안 되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이게 추위는 추위대로 다 떨고 청승은 청승대로 다 이거 새우탕 이거 먹고 혼자서도 캠핑도 이게 국내에서는 많이 했죠. 국내에서 내가 알고 하니까 이게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곳이니까 이제 여유롭게 좀 생각도 하고 이런데, 해외는 무서워가지고 혼자는 안 되겠다. 그 다음은 가까운 우리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게 됐어요. 왜냐면 영국에서 한번 겁을 먹으니까 안 되겠다. 좀 심적으로 내가 좀 잘 아는 나라를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혹시 후지산 캠핑 한번 해보신 분 여기 계신가요? 저도 안 해봤는데 저의 다음 내년 목표는 후지산 앞에서 이제 백패킹을 하는 게 저의 이제 버킷리스트인데,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본 캠핑의 저의 포인트는, 이때는 일본의 식자재, 그 편의점에서 파는 이 식자재로 그냥 2개였어요. 온천. 그걸 2개를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 확실히 일본의 캠핑은 아주 우리나라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모든 게 정확하다. 시간, 뭐 체크인, 체크아웃. 근데 2번째, 친절하기까지. 3번째, 깨끗하기까지. 그리고 값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캠핑이나 이런 거 좋아한다면 일본 캠핑을 한번 좀 도전해 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일본은 사실 캠핑 문화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사실 배에 앞서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캠핑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되게 캠퍼들에게 되게 호의적이에요. 역시 아웃도어를 사랑하는 이 문화 자체가 되게 달라서 사실 캠퍼들한테 가장 좋은 건 이런 환경과 지역이 너무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 캠핑은 되게 자주 가고 있어요. 그 다음 간 거는 태국이에요. 솔직히 태국은 아까 그 영국보다 더 힘들었어요. 태국의 캠핑의 변수는 야생동물이에요. 사실 좋은 점 나쁜 점인데 나쁜 점 먼저 말하면 야생동물 그 벌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벌레 좀 무섭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이건 안 문다 안 문다를 아는데 이 태국 벌레는 처음 보니까 다 물 것 같이 생긴 거예요. 그 부분이 빼면 태국 캠핑은 완벽해요. 왜냐면 생각보다 여러분 태국이 좀 시설이 안 좋을 것 같잖아요. 엄청 깔끔해요. 캠핑장. 일단 사람들이 다 친절해서 생각보다 되게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거 빼고는. 그래서 사이트나 이런 것도 조금 간격도 다 넓고 그 시설도 생각보다 괜찮아서 프로도 이 행사가 간 김에 캠핑을 한 거긴 한데 이때 그 태국 캠핑은 생각보다 진짜 좋았다. 그 다음 간 거는 지인 중에 한 분이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 결혼식으로 하와이를 가게 되면 어떻게 뭘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호텔도 안 대준다고 비행기 표도 안 대준다고 오라고만 해가지고 친하긴 한데 뭘 해줘야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와이를 가긴 가야 되는데 돈을 아껴야 되니까 캠핑도 하자. 그래서 하와이에 이제 지프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캠핑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와이 캠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서핑이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서핑 처음 해봐요. 서핑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왜 서핑이 좋았냐면요. 서핑 탈 줄 모르는데 좋을 수가 없잖아요. 서퍼들한테는 이 평지 그냥 파도가 없는 날 있잖아요. 제가 그날이 걸렸는데 그냥 보드 위에 저렇게 누워 있고 있는 게 그 순간에 너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돌아와서 계속 서핑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하와이 캠핑은 저에게 그 서핑이란 취미를 사실 가져다 준 되게 큰 계기가 됐었어요. 하와이에 가장 그 캠핑에 했을 때 좋았던 거는 그래도 미국이잖아요. 네, 그래도 미국이라서 미국에서 그냥 그 휴양과 쇼핑과 이런 그 평화로움을 느끼기에는 이 하와이만한 도시가 없더라고요. 사실 남들이 하와이 하는 거를 사실 너무 많이 하와이라는 걸 들어서 제일 안 가고 싶었던 도시 중 하나였어요. 왜냐면 돈 안 갈 것 같았어요. 저 돈 주고 미국을 갈 바엔 다른 유럽이나 이런 걸 가려고 했는데 왜 하와이 왜 신혼여행으로 하와이 가는지는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실 때는 하와이는 섬이 여러 개. 여러분이 아는 호놀루 그 와이키키 해변이 비갈랜드인데 그 이외의 섬들을 도전해보는 게 가장 하와이에 되게 좋은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일 러닝 코스도 있고 아웃도어 이렇게 러닝하기도 좋은 너무 좋은 코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와이를 가실 거면 비갈랜드도 있지만 그 다른 섬을 무조건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와이 가면 오프로드 차 안 타는 게 민망할 정도로 다 오프로드 차량이고 그런 거는 또 볼거리가 있더라고요. 해외 이 캠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두 가지를 제가 배웠더라고요. 해외 캠핑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제가 느끼는 거는 다 개인적으로 다 다른데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 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자연이랑 공존하는 법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이거는 꼭 해외 캠핑이 아니더라도 제가 캠핑을 7년 정도 했을 때 내가 왜 캠핑이 좋은 거야? 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먹는 거 좋고 술 마셨는데 안 취해요 막 이런 거 많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연이 나에게 주는 이 안정감이 힐링이 되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쵸? 여러분들
가족과 가도 싸우는데 친한 친구랑 가도 여행은 싸우잖아요. 그 싸우는 이유는 이 불확실성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게 딱 다렸을 때 싸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지금 외식업을 하기 전에 이탈리아에서 5년 정도 여행 가이드였어요. 여행 가이드를 이제 5년 정도를 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본 게 커플 싸움이에요. 가이드를 제가 하잖아요. 두 가지의 여행객이에요. 첫 번째, 텐션이 아주 높아서 기분이 좋은 여행객. 두 번째, 그냥 지금 빨리 한국 가고 싶어. 왜냐면 이탈리아는 유럽 여행에 처음 들어오는 나라 혹은 아웃으로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예요. 처음 딱 왔을 때는 막 텐션이 높고 막 설레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근데 이 싸운 커플들을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싸울 일이 아니에요. 구글에서 내가 분명히 여기 맛집이라고 찾아봤는데 야 먹었는데 맛없어. 두 번째, 길 찾는데 길 못 찾거나 그게 남자든 여자든 이 별것도 아닌 이 여행 계획에서 조금 틀어졌을 때 이 불확실성인데 저는 이 해외 캠핑을 하면서 이걸 즐기는 법을 좀 터득한 것 같아요. 뭐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터득을 할 수 있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현업에서 살고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해보고 지금 내가 눈앞에서 캠핑을 하면서 보여지는 자연을 딱 생각했을 때 아, 이 일이 별것도 아니겠구나. 이렇게 내가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살 수만 있다면 지금 내 일이 잠깐 안 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조금 지금 우울한 일이 많더라도 다시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이 생각을 캠핑을 7년, 8년 하면서 그때는 못 느꼈지만 이 오늘같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캠핑의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 솔직히 되게 주관적이고 이거를 강의로 한다는 게 저는 어떠한 전문 분야의 강의보다 더 어려운 게 너무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기 가보세요 하는 것도 사실 약간은 민망할 정도로 약간 주입식의 느낌이 들까봐 최대한 저의 그냥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강의를 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딱 두 가지는 자연이 나의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 두 번째, 이 불확실성에 대한 유연한 사고는 이게 친구든 연인이든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잘 얘랑 나랑 맞다 안 맞다를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혹은 친구를 만날 때 첫 번째, 국내에서 여행이나 캠핑을 같이 가보면 이 사람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캠핑 많이 해보신 분은 접대 캠핑 해봤을 거예요. 맞잖아요. 주변에서 캠핑하고 있으면 다 저 캠핑 좀 데려다 달라고 많이 하시죠. 그거만큼 민폐인 질문이 없어요. 캠핑 좀 데리고 가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는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머릿속에 준비해야 될 게 이제 100개가 생각이 나니까 그러다 100개 생각나면 끝에는 못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100개를 넘어서 얘는 데리고 가고 싶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나 얘랑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혹은 뭔가 이상한 데서 알고 싶어. 캠핑 데리고 가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전 처음에 그게 여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행으로는 부족해요. 캠핑 가면 다 할 수 있는 게 딱 처음에 아시죠? 차에서 도착해서 짐을 내가 풀잖아요. 그러면 처음 온 캠핑하는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반응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바로 보이거든요. 첫 번째, 바로 도와주는 친구. 두 번째, 사진만 계속 찍는 친구. 세 번째,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나를 그냥 언제 세팅되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친구. 다양하잖아요. 세네 개 중에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내가 빨리 세팅을 해서 이 상황이 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다들 공감하시죠? 왜 그러냐면 뭐 도와줄까 계속 옆에서 물어보는데 도와줄 게 없어요. 그냥 왜냐면 모르니까 의자 피라고 해도 얘들은 의자를 필 줄도 모르고 그걸 계속 하니까 어차피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또 캠핑하는데 먹고 바로 치우는 사람 있는가 반면에 알죠. 그 또 막 화롯대 막 다 먹는 애들도 있고 그게 되게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그런 거 보면서 성향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이건 몰랐어요. 그냥 재밌으니까. 아,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캠핑 이거 재밌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일을 이제 하면서 사회생활로 이 캠핑을 좀 써먹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이 사람을 알려고 캠핑 한번 가요. 그러면 첫 번째는 가장 간편한 거는 그냥 백패킹으로 가요. 평창이나 이런 백패킹으로 산을 가서 가볍게 이제 그냥 1인용, 2인용 텐트 치고 비화식으로 그냥 해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캠핑을 좀 써먹기는 해요. 그래서 캠핑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기가 되게 민망했는데 저의 좀 이야기를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래 20대 딱 됐을 때 백혈병을 선고를 받았었어요. 저는 근데 원래 중고 대학교 태권도 선수였어요. 태권도 운동 선수인데 제가 20대에 이제 대학교도 이제 태권도 학과로 체육대학을 들어갔는데 입학하자마자 백혈병이라는 걸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급성 림프구성 이제 백혈병인데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게 갑자기 한평생 운동만 했는데 20살 때 그런 선고를 받고 1년 동안 이제 병원에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때 이제 항암제를 안 맞고 항암제 1차만 맞았어요. 1차만 맞고 근데 여러분 1차가 제일 세요. 그냥 1차만 맞아도 뭐 머리털 뭐 다 빠지는데 1차 맞고 아 이게 병으로 죽는 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암제가 너무 세서 약으로 죽겠다 해서 나왔어요. 이게 가족들과의 좀 회의를 끝에 해서 이제 식이요법과 자연치료를 선택해서 21살 때부터 계속 꾸준한 생활과 그렇게 해서 시작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려고 저의 건강 루틴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그때부터 새벽 5시 반, 6시면 일어나서 착즙 저에게 맞는 채소, 레몬 뭐 이런 거 디톡스 주스를 갈아 마시고 나에게 맞는 음식을 먹고 점심엔 또 디톡스 주스 먹고 규칙적인 생활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20대 초반에 그런 투병을 겪고 제가 해외로 가게 됐어요. 유학을. 왜 해외로 갔냐면 나의 잃어버린 20대 초반을 찾기 위해 간 것 같아요. 왜냐면 보상심리가 생기더라고. 내가 20살 초반을 맨날 남들 막 뛰어놀고 할 때 놀지도 못하고 맨날 집에서 운동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9시에 자고 고기도 못 먹고 이거를 24살, 5살까지 하니까 그 수치도 좋게 나와서 어느 정도 그냥 우리끼리 그냥 완치 아닌 완치라는 생각을 가지고 뉴욕으로 갔어요. 뭐가 됐든 그냥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뭔가 나의 새로운 인생을 찾자 해서 돈도 없는데 그냥 일단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방 일을 우연히 하죠. 그때 제가 요리의 요자도 몰랐는데 그냥 우연한 계기로 주방에 막내로 들어갔고 그때 레스토랑의 셰프님이 여러분들 흑백 요리사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고기 깡패 셰프님 있어요. 그 뉴욕에서의 그 레스토랑의 그 생활을 5년 정도 살면서 이제 나의 또 다른 제2의 삶을 나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내일 죽을 수도 있대. 왜냐면 나는 병원에서 내가 뭐 완치라고 한 적도 없고 심지어 병원에서 이게 서명까지 다 하고 나왔는데 또 수치는 계속 아예 좋아. 다 똑같아요. 뭐 간 수치부터 뭐 백혈구 수치부터 그렇게 해서 이 뉴욕의 생활을 버티고 아까 말한 이탈리아로 가게 됐고 요리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요리를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고 이탈리아 가서도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항상 해요. 근데 이거는 저의 20대 때의 불안함이고 이 불안함이 잘 모여가지고는 지금은 되게 단단한 정신과 좀 단단한 정신력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때 이겨냈지? 솔직히 잘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하나
버리지 않았던 거는 그러니까 긍정의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말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정의 힘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하면 이건 진짜 부정적으로 되더라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훈련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되다 보니까 지금 저는 되게 나름 일하는 양에 비해 스트레스 없이 많이 즐기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유튜브 이 캠핑맨이라는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캠핑맨 유튜브 채널은 정말 저에겐 그냥 기록용이었어요. 유튜브. 그러니까 왜 캠핑맨 시작이 됐냐면 캠핑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사람들이 왜 하지? 이거 나의 힘듦을 다 알려야 돼. 해서 시작된 게 캠핑맨이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다들 캠핑을 했잖아요. 그때 좀 막 구독자가 좀 오르면서 이게 좀 또 사람이 또 견물생심이라고 구독자가 오니까 계속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업이 돼버린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게 캠핑맨의 이 스토리를 얘기하게 된 것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이제는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유튜브 구독자나 조회수를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즐기는 이유는 이게 안 나온다 해서 내가 우울해지거나 슬퍼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즐기면서 하던 일들이 다 업으로 바뀐 케이스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요리가 좋아서 했는데 지금 외식업을 해서 브랜드를 3개 하면서 가게를 6개를 관리하면서 너무 힘들고 막 뭐 요즘 뭐 다 불경기에 현장 들어갈 때도 있고 한데 사실 이게 일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게 투명에서 얻은 저만의 힘인 것 같고 어떻게 살까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뭐 매장을 6개 한다고 했을 때 7개, 8개를 꿈꿀 수 있잖아요. 근데 전 오히려 반대로 5개, 4개 하더라도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어요. 여유라고 하면 정신적인 여유. 요즘 우리나라에서 웰니스라는 단어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웰니스에 관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내린 우리나라의 웰니스는 그 정신건강인 것 같아요. 피지컬한 건 신체적인 거는 우리나라의 뭐 마사지, 스파, 뭐 사우나, 목욕탕 너무 잘 돼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웰니스는 이런 기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의 말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런 가족이 있다던가 그런 게 웰니스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불안한 거예요. 왜냐 일한 만큼 내가 버는 돈의 액수 이꼴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너무 보이고 뭐 저희 부모님만 봐도 아니 부모님 세대만 봐도 일을 벌리면 벌릴수록 그게 평온해 보이지가 않아.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도 10년째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봐요. 일하느라. 이게 과연 맞는 웰니스인가?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이런 얘기를 저는 집에서 당당히 할 수 있죠. 왜냐 이런 겨울 겪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도 얘기해요. 이제는 내 걱정을 하지 마시고 뭐 물려주고 이런 거 아예 걱정하지 마시고 나도 나 나름대로 어떻게든 산다. 어떻게든 잘 사니까 이렇게 이제는 즐기시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절대 못하세요. 왜냐 그 방법을 모르셔서 휴식에 대한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캠핑하시면 가장 쉽게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핸드폰을 내가 볼 시간이 그러니까 뭐 텐트 치고 뭐 예를 들어 우중캠에 비가 막 오는데 핸드폰 볼 시간이 있어요. 빨빨 치고 이제 해야지. 그러면 그때 핸드폰을 막 1시간 동안 못 봤어. 예를 들면 뭐 저택 캠핑한다고 핸드폰을 막 한 2-3시간 동안 못 봤어. 그럼 순간 핸드폰 찾죠. 근데 핸드폰 보면 뭐 안 와 있잖아요. 뭐 대단한 게 안 와 있어요. 뭐 카톡이나 전화도 생각보다 뭐 하나도 안 올 때도 있고. 전 그때 느껴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핸드폰 너무 과하게 신경 쓰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캠핑이 처음에 좋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여행 계획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행을 뭐 나름 뭐 캠핑도 다녀보고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저의 개인적인 여행 계획은 제가 최근에 안 나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뉴욕
뉴욕에서 5년, 뭐 이탈리아에서 5년 이렇게 살면서 뉴욕에서 5년 살 땐 뉴욕이 제일 세상에서 제일 느리고 제일 답답하고 제일 불편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탈리아 가면서 뉴욕이 제일 빠르고 제일 편리한 나라더라고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행정은 유럽은 거의 말도 안 될 정도로 느리고 답답하니까 그래서 막 어느 나라를 다녀도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냥 살아보기에는 좋아요. 여행하기에도 좋고. 근데 여기서 내가 평생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나라요 했을 때 나라가 여러분 있으세요? 혹시? 근데 이게 진짜 정답인 게 제가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상외로 70%가 한국이에요. 그러면 한국을 제외하고 저는 작년에 제가 그 일의 목표가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여행을 정하고 작년에 제가 요거 막강 퀴즈로 갈게요. 아버님 중국 아니에요. 안 해보죠. 호주 맞아요. 어떻게 하셨지? 뉴질랜드 비슷했네요. 호주를 제가 작년에 가봤어요. 처음으로. 제가 호주에 대해서 얼마나 몰랐냐면 7월에 갔어요. 한국 7월, 8월. 호주 날씨 반대인 거 아시죠? 겨울인 거예요. 내 머릿속에 생각한 거는 약간 알죠. 뭐 잔디밭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뭐 좀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고 있는데 0도인 거예요. 너무 꽤 추운 거예요. 1도 정도? 멜버른 갔는데 너무 생각보다 춥고 근데 하나 또 놀라운 건 시차가 1시간밖에 차이 안 나요. 그거 아셨어요? 비행기는 10시간 비행을 하는데 오세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쭉 내려가니까 시차가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건 대박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가 아무 정보도 없이 호주를 그냥 갔는데 대한항공 8시인가 9시 비행기를 탔어요. 밤. 딱 타자마자 졸리잖아요. 또 저는 일찍 자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 6시인 거예요. 도착했어요. 시드니에 도착하고 뭐 짐 찾고 뭐하고 딱 공항 나왔는데 택시 타고 날라왔는데 아침 7시인 거예요. 어디 가지 했는데 그냥 시내에 갔는데 호주의 아침은 여러분 거의 우리나라 밤입니다. 그만큼 활성화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러닝하고 있고 아침 7시에 카페 7시 반에 커피 마시러 가는 사람은 좀 늦은 편이더라고요. 그만큼 호주의 카페는 새벽 5시부터 열어서 3시간 문을 닫습니다.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처음에 이탈리아에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의 모든 카페가 이렇게 늦게 연다는 걸 되게 좀 새로웠어요. 스타벅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매출 2위예요. 그만큼 커피 강대국인 나라에 모닝커피 하는데 모닝이 안 열어 카페가. 좀 힙한 카페는 또 12시에 열어요. 우리나라의 카페 소비 형태가 공간 베이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호주 갔더니 아침에 그 카푸치노랑 플랫 화이트 마시는 사람들이 복장이 또 중요해요. 복장이 다 요가, 러닝. 너무 건강한 거예요. 나 여기 살아야겠다. 왜냐? 봐봐요. 현실적으로 다 맞아져야죠. 한국이랑 시차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리고 대한항공도 매일 있어. 그리고 비행기표도 별로 안 비싸요. 미국, 유럽처럼 막 200, 300 이러지 않아요. 자연 좋아. 하나 문제는 이건 문제일 것도 없어요. 왜냐면 그냥 음식은 또 더 좋은 게 아시안 푸드가 더 잘 되어 있어요. 저는 해외 가면서 한식당 가가지고 돌솥밥 주는데 처음 봤어요. 그런 데 없죠. 캠핑 좋아. 그래서 여기 이 나라는 내가 나중에 노후에 혹은 5년 뒤, 10년 뒤에 살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친구들이 얻은 부모님이 충분히 왕래가 할 수 있는 나라겠구나. 그래서 저의 여행 계획은 다음 주에 갑니다. 다음 주에 이거 호주를 또 가는데 굉장히 기대가 돼요. 오늘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즐거운 캠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